내놓으면서 고객에게 이걸 사달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기업은 경쟁에서 지거나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여러 활동들을 회계관리의 규칙대로 기록하는 과정은 분명 이런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기업의 원가와 이익을 기록하는 방식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판매를 위해서 생산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즉,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 제품이 팔릴 수 있는 가격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 제품의 판매를 통해 얻으려는 이익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다음으로 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가의 크기를 확인하고 여러 기능 부서의 참여를 통해 그 원가를 맞추는 원가 관리의 방법을 바로 목표 원가 관리라고 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즉, 아니군요. 원가 관리를 원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또는 시장에서 출발해서 달성해야 할 원가 수준으로 이어지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된 환경에서 어쩌면 당연한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표 원가 관리의 프로세스 단계별 활동에 대해서도 책을 읽어보시면서 더 이해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원가 관리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주제로 간접 경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배웠던 앞서 배웠던 원가 구성 및 항목 분석에서 간접비라고 할 수 있는 범위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재료와 같은 직접비에 비해서 간접 원가는 대체로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선진 트렌드를 보여주는 ISM에서 매년 주최하는 ISM 컨퍼런스에서 꾸준하게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인다이렉트 프로큐어먼트입니다. 즉, 간접 비용에 속하는 대상에 대한 구매입니다. 국내 사례로는 L그룹사의 GP, General Procurement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직접 경비의 영역에는 무엇이 있는지 책을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해당 항목을 보면서 어떤 경비를 관리할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간접 경비의 경우에는 그 대상 품목 또는 분야마다 서로 다른 특징이 있고 그 특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으로 구매 협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협상의 이해 부분에서 구매 공급 관리 기본 수준에서 이해가 필요한 내용은 무엇보다 경쟁 입찰과 비교해서 협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에서 구매 대상의 성격, 공급자 리드타임, 공급자 수와 성격, 규격의 변화 및 개선, 원가 산정의 용이성, 의사결정 이슈, 원가 유형, 제품 개발 유형 등 많은 고려 요소들에 대해서 경쟁 입찰이 적합한 경우와
협상이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경우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상은 구매 공급 관리자의 직무 역량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공급자, 바로 공급기의 영업 관리자에게 중요한 역량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 부문은 모두 협상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권하는 것은 구매 공급 관리자로서 구매 협상과 관련된 직무 과정에 심화학습에 더해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영업 협상의 과정도 추가로 수강하고 또 배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매 협상의 환경에 따라 내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의견에 따르거나 아니면 서로 조정 및 절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책을 보면서 왜 구매 협상이 단지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만이 아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구매 협상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겁니다. 협상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일반적으로 힘, 정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선 힘에 대해서 알아보면 힘은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힘이 형성 또는 생성되는 원천과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을 우리는 지난 모듈에서 구매 전략 부분에서 구매 체스보드를 학습하면서 이미 알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급 시장의 상황이 독점 시장이냐 아니면 완전 경쟁 시장이냐에 따라서 구매자의 협상은 또는 협상력은 달라지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구매 공급자가 고민하는 상태는 아마도 바로 솔벤더라고 부르는 공급자와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인 건 많은 연구들이 솔벤더조차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잠깐 용어로 다뤘던 팀 베이스드 컴피티션이라는 개념에서 솔벤더를 설득할 수도 있고 전략적 협력이라는 전략으로도 솔벤더를 다룰 수 있고 구매 체스보드에서 배웠던 내용처럼 수요의 본질을 변경시키는 방법으로도 솔벤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도 밝힙니다. 교재에서 다루는 공격적인 방법과 우호적인 방법의 원리에 대해서도 교재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상황, 수급 상황이라고 하죠.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대한 분석, 공급자를 바꿀 때 추가적으로 들게 되는 비용, 스위칭 코스트,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협상력의 크기와의 관계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에 대한 내용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협상력은 더 커지고 협상에서 유리할 겁니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잘 수집 분석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협상을 준비하는 시간이 어느 쪽이
더 많은가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협상의 마감 시간입니다. 마감 시간이 촉박할수록 협상에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마감 시간은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구매 협상력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힘, 정보, 시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구매 협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협상의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프로세스처럼 협상의 목표를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으로 사실의 수집과 분석을 거치고 협상 대상 품목에 대한 이해와 마지막으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 바로 베트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 공고가의 기본에서는 이 정도의 절차에 대해 이해하는 수준에서 먼저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 협상 직무 과정은 대체로 지금 다루는 이론적인 내용을 기초로 대부분 롤플레이 형태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상황이 주어지고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협상 상대와의 게임을 하는 방식이죠. 개인적으로 협상 직무 과정 꽤 학습에 재미가 있다는 점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협상은 단지 구매 협상으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하루하루 일상이 협상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두루두루 도움이 되는 능력이니 꼼꼼하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고 또 실습을 통해서 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성공적인 구매 협상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협상의 목표가 상대를 이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도 상대도 만족하게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상대방이 쉽게 설득당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설득을 해도 상대방이 쉽게 만족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해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얻으면서도 상대방도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지 성공적인 구매 협상 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항점 움직이기는 상대방이 스스로 정해놓은 저항점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상대방의 저항점을 인지하는, 즉 상대방이 협상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노선이 어디인가를 분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저항점의 원인과 이유를 분석해서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해서 상대방의 저항점을 움직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계인 저항점을 움직이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명분을 주는 겁니다. 이건 구매 협상이 구매자, 공급자 모두를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주장, 그리고 욕구에 대한 이해입니다. 협상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건데,